혹시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잘 보셨어요? 지난주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셨을 걸로 믿고 오늘 안면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굴이죠. 우선 근육을 제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꼭 알아야 될 근육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전두근은 이제 아시죠? 이 전두근, 모상근막, 측두근, 후두근. 대부분의 통증, 두통이 거기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근이에요. 교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은 고장이 잘 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신경이 뭐다? 3차 신경이다.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하나씩 보면은 밑에 광견근, 이거는 이제 목을 덮고 있는 근육이에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을 치료할 때 굉장히 얇은 근육도 있다는 거. 얇은 근육은 에너지를 강하게 하지 않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은 아마 흉쇄유돌근은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를 연결하는 근육이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합쳐지는데 목에서 제일 큰 근육이죠. 앞면에서. 근데 이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총경동맥이 있고 또 미주신경이 있고, 그래서 이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밑에 있는 총경동맥과 미주신경을 관리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굳거나 기능이 문제가 되면은 그 내부에 있는 미주신경과 총경동맥에 문제가 올 수 있다. 늘 유연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턱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게 어, 갈라져 있고 이제 구륜근, 입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구륜근인데, 구륜근과 이근이 만나는데 여기가 승장혈입니다. 승장혈. 승장혈은 평소에 많이 안 쓰지만은 이쪽 이근과 구륜근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이 하순 하재근. 하재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끌어내린다. 입술을, 밑에 있는 입술을 하순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입술을 상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순 하재근, 입술, 아랫입술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근육이에요. 만일에 하순 하재근이 고장이 나면은 이 입술이 밑으로 안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근육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교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턱, 이 밑에 있는 턱뼈는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뼈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있고, 이 교근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이빨로 차를 밧줄로 묶어 가지고 이빨로 꽉 물어서 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교근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구륜근, 입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 이것을 구륜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가 덮고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지만은 피부가 없다면은 이게 다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피부가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근육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 구각하재근, 구각, 입의 끝 각진 자리, 이것을 내리는, 그러니까 입을 삐죽하거나 그런 표정을 지을 때 구각하재근이 작동하겠죠. 8번 상순거근, 거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상순. 견갑거근도 위에서 붙잡고 있다는 뜻이고, 상순거근도 윗입술을 붙잡고 있는 그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비근근, 비는 코고 근은 뿌리라는 얘기죠. 코뿌리, 코도 근육이 감싸고 있는 거죠. 10번이 비근, 10번 여기 있는 비근, 이게 이 안에 골격이 있고 이 앞쪽, 코의 이 앞쪽은 물렁뼈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감싸고 있는 게 비근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비근근이다. 그 다음에 11번 볼근육, 볼근육 잘 아시는 거고, 12번 소광대근, 대광대근, 광대뼈라고 하죠. 광대뼈. 광대뼈를 덮고 있는 근육인데, 이것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다 붙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추미근, 이게 눈을 찌푸리는 근육이 이게 추미근이에요. 추미근. 그 다음에 전두근. 안륜근은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육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뼈는 움직이지 않죠. 뼈 바깥에 모든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나름대로 막을 가지고 경계가 있지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고장이 난다는 얘기는 근육이 기능을 잃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을 못 감는다, 또는 눈을 잘 못 뜬다 하면은 눈꺼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눈꺼풀을 관리하는 게 뭐예요? 신경이죠. 그러니까 근육은 어찌 보면은 피해자고, 실제로 그 원인은 신경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 전체 봤을 때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강조한 것이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인데, 얼굴에 나와 있는 12신경, 뇌 12신경은 굉장히 좀 특별해요.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뼈가, 골격이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자, 우리 전두골, 두정골, 후두골, 척두골까지는 지지난 시간에 했죠. 근데 이 파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접형골이에요. 여기서 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예요, 나비처럼 생겼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반대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비처럼 덮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상이에요? 이 뒤에는 뇌가 있죠. 이 앞에는 안면 골격이 있죠.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안면 골격과 이 안에 있는 뇌의 중간이에요.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예요. 이 안에 이제 구멍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신경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뇌와 안면 골격의 경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뇌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뇌로 접근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접형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밑에 이제 이 전체를 본다면 이 위에 전체가 한 덩어리고 이 밑에가 한 덩어리가 되죠. 예, 밑에 있는 이 뼈를 하악골이라 그래요. 하악골. 상악골은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하악골은 움직이죠. 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광대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관골입니다. 관골. 그 다음에 비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뼈가. 코뼈는 이거 전체가 뼈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뼈예요. 이 앞에는 물렁뼈고, 물렁뼈를 코 근육이 덮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라지에타 기능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라지에타 열이 어디서 발생하냐? 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눈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귀에서 발생한다. 그것들이
전부 코로 나온다. 이 라지타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서골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 이건 딱 중앙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걸 상하골, 밑에 있는 걸 하하골이라고 하고, 관골, 그 다음에 저평골,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타는 이제 안와라고 하는 것은, 와라고 하는 이게 온복 파인 것을 와라고 해요. 눈이 들어가는 온복 파인 것을 안와라고 하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안와 하공이라고 되어 있죠.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신경이 나와요. 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혈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여기 하비갑계라고 있어요. 하비갑계. 코 속에. 코는 수평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하비갑계가 있어요. 여기서, 뇌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이게 충혈이 돼요. 충혈이. 그래서 늘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여기에 침을 콕 찔러갖고 사혈을 하면은 갑자기 시원해져요.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두통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그게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뇌의 또는 두개골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우선 급하게 증상을 치료할 때는 그런 치료를 해요. 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이거를 사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뇌에서 막힌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힌 부분이 돌아가니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비갑계라는 그런 게 있다 기억하시고,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선 얘는 이런 형태로 라지에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비동 전체를 부비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악동은 여기 대개 비염이 여기서 발생해요. 비염, 이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전두동, 이 앞에 있는 전두골 속에도 전두동이 있다. 그 다음에 사골동이라고 있다. 이게 사골이에요. 사골. 우리가 보통 사골뼈, 사골 우린 거, 그 사골이 아니고 벌집이란 뜻이에요. 벌집 형태로 사골이 있는데, 특히 오래된 비염은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들 다 빼내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빠지면은 뇌 속에서 발생하는 열이 안 빠져요.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저평골입니다. 저평골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쪽에. 여기서 저쪽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양쪽 바깥으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익. 저평골의 대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뇌와 그 다음에 바깥 앞면의 경계 지점을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서 뇌로 뭔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에너지가. 그래서 뇌를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밑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접힌 걸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를 이제 갑상연골이라고 하잖아요. 툭 튀어나오는데 아담스 애플 이 약간 위에 뼈가 하나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뼈가 잡힙니다. 그것을 설골이라고 해요. 설골은 이렇게 떠 있어요. 어디에 관절 형성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걸 붙잡고 통과를 해요. 이게 조절을 합니다. 설골이. 네, 뭐 그렇고, 우리가 이제 뇌 내부에 어떤 에너지를 넣는 차원으로 봤을 때 접힌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형태가 이제 크게 확대하면 이렇고, 이 양옆에가 우리 옆 척두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위 이빨뼈 끝에까지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뼈라고 하는 것이 뼈 혼자 딱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뼈를 덮고 있는 근육이 있고,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있죠. 인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과 뼈에는 전부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죠. 아주 미세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뼈 속에도 혈관과 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를 통해서 뇌 내부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여기다. 여기다. 우리 동자료 잡으면 여기잖아요. 동자료. 동자료 우리 이제 뇌실 조절할 때에 동자료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CST 기법으로 할 때나 양절요법으로 할 때에 반드시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뇌 내부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줄 수 있다. 반대로 이것이 기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거나 위치를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된 위치를 고수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 두개골 전체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뇌는 균형을 잃으면 형태가 바뀌면 이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뇌실이 바뀌고 뇌실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뇌척수액과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자, 시험 봅니다. 얼굴 중요한 혈자리 첫 번째 두유 양옆에 적백육제. 여기는 이제 머리카락이 나 있는 지점의 경계인데 머리카락이 뭐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이쪽은 하얀색이고 이쪽은 약간 붉은색이에요. 아니 거꾸로, 이쪽은 붉은색, 이 안쪽은. 그래서 그걸 적백육지라고 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다. 위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침을 놓을 때도 그렇고 양절유를 할 때도 그렇고 또는 마사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치료할 때 주로 쓴다고요? 두통. 그럼 이 두통은 어떤 두통일까요? 예, 모상근막에서 발생하는 두통도 되고 또 척두근에서 발생하는 두통도 되고, 그래서 후두근 두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걸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유주법보다는 점혈법, 양절유로 쓸 때는 점혈법으로 하고 침을 쓸 때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그렇게 씁니다. 정명은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안와의 가장 온폭한 자리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이 뼈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명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져보면은 뼈가 온폭 들어간 지점은 눈 끝이 아니라 약간 위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인데 사실은 이것은 거의 황반까지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침으로 쓸 때는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한 3cm 내지 4cm가 들어갑니다. 무섭죠. 눈에다가 침을 넣는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손가락으로 눈동자를 바깥으로 잠깐 제치고 침을 놓고 이 안에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살살살 조심해서 집어넣으면은 눈에 있던 대부분의 그 열감 이런 것들이 빠지고 열기가 빠지고 또 황반이나 이런 데에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맥에다가 침을 놓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할 수 없는데 많은 경우 이게 멍이 들어요. 딱 그냥 한 대 쥐어 맞은 것 같은 그런 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에서 침을 놓을 기회는 별로 없을 테니까 혹시 해외 가서 침을 놓을 때에, 해외는 의외로 안질 환자 굉장히 많아요. 정명을 꼭 놔줘야 되는데 그때는 침을 여기서 이 눈동자를 약간 밀어서 보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눈을 치료할 때 정명하고 동자류가 눈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혈자리다. 동자류는 눈 끝에 이 뼈를 붙잡고 약간 들어가면은 바깥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눈꼬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뼈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 밑에 승읍하고 사백이 있는데, 사백은 아까 골격에서 보면은 안화하공이라고 구멍이 하나 있었죠, 그죠? 안화하공, 안화하공. 예, 여기 이 구멍이 하나 있잖아. 이 자리에요. 그래서 400. 그래서 승읍하고 400은 눈물이 잘 안 나올 때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눈물샘을 관리하는 신경이 뭐예요? 눈물샘을 관리하는 신경이 안면신경이죠. 그래서 여기를 쓸 때는 반드시 안면신경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풍, 귀 뒤에 예풍, 그 자리에서 나온다 그랬죠. 같이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400에서 옆으로 쭉 가면은 이게 뼈가 하나 있죠. 관골뼈가 있고, 뼈 위에가, 그러니까 뼈 아래는 입을 살짝 벌리면 쏙 들어가죠. 예. 그 위에가 상관이고 밑에가 하관입니다. 상관 이 부분인데,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 상관, 여기서 약간 위가 화료라고 했어요. 이 화료라고, 이게 굉장히 멀리 돼 있는데 이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가 상관이면은 이쯤 돼요. 여기가 바로 화료와 상관 그 지점에서 3차 신경이 나오는 자리예요. 3차 신경이. 얼굴은 전부 3차 신경과 안면신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얼굴은 뜸을 못 뜨잖아요. 침을 쓰거나 아니면 양절류 또는 심보원절기 이런 걸로 치료할 텐데, 상관은 3차 신경.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을 관리하는 게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니까 그 두 가지를 치료할 때 상관과 화료를 쓴다. 그 다음에 하관은 아래 잇몸과 이빨, 치주, 골 뿐만 아니라 이 속으로 직접 들어가요. 신경들이 이빨 속으로 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이빨이 안 좋을 때 하관을, 아래가 아니고 위네요. 위 위 이빨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충치가 아주 심할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충치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약간 충치가 오는 단계 또는 잇몸이 뭔가 부실하다, 이빨이 약하다 그럴 때에는 하관에다가 양절류나 침을 해주거나 또는 이렇게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 출장각을 어디 갔는데 갑자기 막 이빨이 치통이 온다 그럴 때는 하관을 침을 놔주면은 당분간은 좀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관과 더불어서 밑으로 가면은 협거가 대형이 있는데 이것도 그림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뼈를 만져보면은, 그러니까 근육을 보지 말고 뼈를 만져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각이진대가 있어요. 각이진대에서 위쪽으로 여기 협거, 또 밑에 쪽으로 약간 안쪽에 둘 다 쏙 들어가 있어요. 대형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아래 이빨, 아래 잇몸, 예, 그것을 치료하는 혈자리고, 승장 아까 이근이라고 했었죠. 이근과 구륜근 그 경계인데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전부 다 3차 신경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3차 신경과 관련된 근육과 신경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상관, 화료 여기를 같이 써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승장은 승장했고, 협거 대응했고, 염천은 여기 아까 여기 설골이라는 뼈가 하나 있다 그랬죠. 만져보면 이게 갑상연골이 있고, 갑상연골 약간 위에 설골이 있습니다. 그 설골과 아래 턱뼈 그 사이거든요. 이것은 염천은 혀불이에요. 혀는 심장에 열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열을 뺄 때 염천을 쓰기도 하고 또는 손에 있는 소부열을 쓰기도 하고 또는 신문열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흉골을 만져보세요. 쏙 들어가죠. 흉골 끝을 한번 잡아보세요. 흉골 내부 끝을 잡아보세요. 예. 그게 뭐가 있겠어요? 식도 아니면은 기도가 있겠죠. 여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지염을 치료할 때에는 천도를 써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러니까 천식도 천도를 써요. 갑자기 막 계속해서 기침이 나올 때 그때 여기다가 침을 꽂는데 이렇게 살짝 꽂은 다음에 약간 휘어서 이 흉골을 따라서 약간 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은 침이 다 들어가요. 의외로 기침 나고 기관지염 치료할 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잘 듣습니다. 침을 안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절유를 할 때에 항상 이 흉골 안쪽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꼬부리고 흉골 안쪽에다가 이렇게 점혈법으로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를 천돌이라고 하고 옆에서 보면은 아까 봤던 두유, 상관, 하관. 이게 상관 여기는 또 너무 가깝게 되어 있네. 예, 상관, 화려, 여기가 3차 신경 나오는 자리가 그랬죠. 협거대형 아래 이빨, 하관은 윗 이빨.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이게 천룡이라고 있어요. 천룡. 여기 천룡은 아까 이게 각이 졌을 때 각이 졌잖아요. 이 위가 협거 각진 데에서 약간 밑에 안쪽이 대형이잖아요. 여기서 각이 진 데에서 뒤쪽으로 목 쪽으로 쏙 들어가서 거기가 천룡이에요. 하늘천의 얼굴용이에요. 이것은 일명 미인혈이라고 해요. 미인혈, 얼굴을 조절하는 혈자리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에 있는 거 갑상연골 옆에 인형이 있죠. 이렇게 잡으면은 맥이 뛰어요. 인형 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총경동맥이 있겠고 그 속에는 또 미주신경이 있겠죠. 이 미주신경과 총경동맥을 치료하는 자리 뿐만 아니라 갑상연골 내부에 성대가 있어요. 성대 결절도 치료할 때 있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사선 내려오면은 갑상선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침으로 쓸 때는 그렇게 해요. 양절유로 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양절유로 여기 인형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경동맥 내부에 뭔가 불순물이 많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뇌출이나 뇌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미주신경. 이 미주신경이 왜 중요해요? 뇌 12신경 중에서 앞으로 쭉 내려와서 모든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인형을 참 많이 썼어요. 여기 놓고 침을 굉장히 깊이 놓는데 깊이 놓으면 갑자기 숨이 콱 막혀요. 왜 그럴까요? 예, 호흡을 관장하는 신경이 거기 있거든요. 너무 깊이는 놓지 말고 한 2cm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돌은 이 흉쇄 유돌근의 중앙이라 그랬죠. 중앙. 흉쇄 유돌근을 치료하는 혈자리죠. 그러니까 뭐 침을 해도 되지만은 침을 안 하고 양주를 할 때는 우리가 흉쇄 유돌근을 어떻게 잡냐면 침은 여기서 밑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요. 콕 해가지고 슉. 그뭐 이 흉쇄 유돌근 안에는 뭐 동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절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이 커요. 큰 근육은 양절유 할 때는 근육 전체를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의 경계를 잡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양절유를 이렇게 그래야 이게 풀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돌이면은 흉쇄 유돌근의 중앙이 부돌이면은 흉쇄 유돌근의 뒤로 목 뒤쪽으로 끝자리 목 뒤쪽으로 경계 흉쇄 유돌근과 다른 근육의 경계 거기가 천창
흉쇄 유돌근에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흉쇄 유돌근과 다른 근육의 경계, 거기가 천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혈자리는 일단 이름은 잘 기억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서 해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또 뇌 12신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뇌 12신경이 중요한데 한 12개를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 핵심은 뭐냐, 그래, 만일에 눈동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신경이 고장난 거예요? 동안신경.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러면 후신경. 그죠? 또 시각적인 어떤 문제, 눈이 잘 안 보인다, 근시다, 원시다, 황반 변성이다, 그럼 전부 시신경 문제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동안신경이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눈동자를 관리하는 게 동안신경이죠. 동안신경과 눈꺼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는 동안신경의 핵이에요. 핵. 이 안에서 다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그냥 광섬유예요. 광통신선이에요. 광통신선이 잘려서 뭐가 병이 왔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물론 그래요. 통신선의 선이 약해지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광통신선이 들어와서 정보 처리를 하는 곳, 핵. 말하자면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 얼굴의 모든 신경은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뇌 속에 있는 건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속에 있는 건데,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절주를 하면 된다. 양절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제가 지난번에 망상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했어요. 이 내부를 치료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타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건 맞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척수죠. 척수는 뭐예요? 오장육부, 팔, 다리, 끝, 피부, 근육 모든 것에 대한 1차 정보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정보 처리라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선은 파악하고 그게 감각신경이죠.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운동신경. 명령을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라, 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또는 뭐 거기에 혈액을 다 모이게 해라, 또는 어떤 성장 인자를 그쪽으로 모이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명령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그게 척수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척수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다 일이 올라와요. 특히 동작과 관련돼서는 이게 손해거든요. 손해랑 이게 올리브 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실제로 손해 위축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손해가 이 세포들이 막 파괴되면 나중에 못 움직여요. 팔, 다리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장부가 안 움직여요. 장부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적핵이라는 거고, 이게 흑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포가 망가지면은 이 파킨슨이 되는 거예요. 파킨슨.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12신경만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이 지금 12신경을 관할하는 영역만, 그러니까 신경의 광통신선과 CPU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고, 이 내부, 이 연수, 그 다음에 내교 또는 교내, 중내, 이 부분이 생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정명에 침을 콱 놓으면 왜 이게 눈이 좋아지는가? 또 그걸로 다 되느냐? 그게 아니다. 여기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망상체다. 망상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를 뇌줄기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를 여기 연수, 뇌교 또는 교내, 중뇌, 뇌줄기. 모든 생명 현상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이것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은 망상체라는 조직이 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신경은 전부 다 연결망 있고 세포 핵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연결망은 그냥 광통신선, 통신선이고 여기는 전부 다 정보 처리를 한다. 정보 처리를 한다는 말은 결국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약을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그것보다 이 세포 핵들이 정보 처리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이것뿐만 아니라 척수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들이 잘 처리가 되려면 망상체가 잘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망상체 여기 보세요. 망상체가 도파민,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거 전부 다 회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이게 안 돼. 그럼 결국은 대뇌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대뇌도. 여기서 도파민 못 만들면 대뇌 형편없어요. 대뇌가 치매는 당연하고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갖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세로토닌 없으면요 잠 못 자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요. 대뇌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대뇌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데 망상체가 있다. 이 망상체가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이 위에 시상이라고 있거든요. 시상까지 이렇게 쫙 듣고 있어요. 망상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핵이에요. 세포 핵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똑같은 신호가 오면은 이제 여기서 다 처리를 하죠. 척수나 이쪽에 다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억압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하지마.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마. 부정적인 소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모든 병의 뿌리가 거기서 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억압을 받아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명물질들이 여기서부터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대뇌로 시상을 통해서 대뇌로 쫙 신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멈칫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껏 올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예의가 없다는 둥, 뭐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한다는 둥, 별의별 비난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이 사회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잘 조절해 나가면서 어른이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될 때까지 최소한 24살까지 24살 돼야 대뇌가 완성이 돼요. 24살까지 계속 대뇌 피질은 계속 형성이 돼요. 24살까지는 결정적인 억압이 없어야 된다. 24살 이전에 어떤 결정적인 억압이 있으면 그게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심지어 목과 호흡과 미주신경까지 다 관할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주관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 하더라도 치료할 때에 물론 대뇌 치료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쪽 뇌줄기 내부에 신경 핵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억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양전류 세수양생이라는 요법이에요. 그래서 양전류 세수양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들긴 했지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좀 창피합니다. 네. 그래서 내 12신경을 일단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다 외우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후신경 하나, 코로 나오는 하나다. 왜 중요하냐? 코는 뇌 대뇌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후신경이 망가졌다 또는 냄새를 못 맡는다 하는 것은 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후신경은 원래 기능은 공포,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뇌 내부에서도 처리를 그렇게 해요. 눈에 관련돼서는 네 가지 신경이 있다. 시신경은 보는 기능이에요.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에요? 색깔을 구별하고 재질을 구별하고 형태, 3차원 형태를 구별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이 물건을 마이크나 뭐 컴퓨터를 알아차린다는 게 뭐 어떤 뜻이냐? 시신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고 내 뇌가 해석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빛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신경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슬쩍 보고도 다 알아요.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 마음까지 다 읽고 세상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 후두엽, 뇌 중에서 이 후두엽, 뒤에 있는 후두엽에 8개 층이 그걸 일일이 다 구분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동안신경이 눈동자를 관리해요. 눈동자를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 눈동자는 바깥에 뭐 수정체나 각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황반의 그 아주 1.2mm 안쪽이죠. 그 다음 그 안에 0.15mm 포비아 중심화, 거기에 초점을 늘 맞추는 거다. 그것이 본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신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추세포, 코온셀 원추세포가 있는데 그 눈 한쪽에 600만 개씩 있다. 근데 그 주변에 원추세포는 황반 거기에만 몰려 있어요. 근데 나머지 망막 전체에 분포해 있는 게 막대세포다. 원추세포가 600만 개인 반면에 막대세포는 1억 2천만 개다. 보는 기능을 하는 것은 원추세포만 기능을 해요. 막대세포는 무슨 기능을 할까? 막대세포는 1억 2천만 개씩이나 있는데 무슨 기능을 할까? 빛을 받아들인다. 네. 빛을 받아들인다. 빛이 뇌 속으로 들어간다. 예. 활자신경은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하는 거, 외전신경은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신경. 눈은 네 가지 신경이 있고, 얼굴은 3차 신경, 안면신경 다 기억하시죠? 귀에는 전정, 와후신경이 있는데, 전정신경은 몸의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신경이 망가지면 막 어지럽고 견딜 수가 없고, 와후신경은 소리, 청신경이죠. 소리. 그런데 아까 뇌줄기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 핵은 따로 또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정신경이 망가졌다, 또는 귀가 안 들린다 하는 것은 고막이나 그 신경 다발, 그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망가지기 전에 이미 핵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핵이 관리자잖아요. 신경 핵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신경 축삭, 신경 줄기 또는 고막 이런 쪽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인신경, 예, 여기 인후,
후두. 예, 후두죠. 이거는 이제 설은 이제 혀니까 설 이제 혀와 후두, 설하, 그러니까 설인 신경이 네. 설인 신경, 설하 신경은 사실은 혀와 식도, 인후두, 그 식도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도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넘기는 역할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맛을 볼 때 우리가 혀 끝으로 맛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개는 혀는 사실은 혀 앞에 3분의 1밖에 맛을 못 봐요. 목에서 맛을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코로 가서 코에 있는 신경이 그 맛을 느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설인신경과 설하신경. 미주신경은 오장육부 전체를 관리하는 신경, 부신경은 목 뒤로 가고 승모근과 판상근, 방긋근.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뒷목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그쪽이 뭉치게 되어 있다. 거꾸로 이쪽을 풀어주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제가 졸리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병이 왜 생길까요? 병이 왜 생길까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자. 뇌가 있고 적수가 있고 적수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굵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미세해요. 훨씬 미세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신경의 문제 맞습니다. 신경 문제인데 병이 생긴다는 것은 이 관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관리자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병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자가 몸을 만들었어요. 관리자가 몸을 만들었어요. 제가 집 지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을 짓는데 막 엄청 구상을 또 많이 하죠. 이 기초를 닦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엄청 집 지을 때마다 이제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짓게 돼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저기는 어떻게 했고 저기는 못을 썼고 저기는 뭐 접착제를 썼고 다 알아요. 근데 집이 완성이 됐어요. 돈도 많이 들지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몇 달이잖아요. 조그만 주택을 지어도 수많은 사람들끼리 막 협의해 가면서 내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이 깨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집을 지은 사람이 창문 갈아 넣는 건 쉽잖아요. 좀 더 큰 병을 예를 든다면은 창틀이 왕창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은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창벽 자체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만 다시 벽돌 쌓고 뭐 시멘트하고 해서 다시 만들 수 있죠. 만일에 지붕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엄청난 큰 사고죠. 엄청나게 큰 병이에요. 몸으로 따지면 엄청 큰 병이에요. 그러면 집을 지은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기초도 하고 거기에 벽체도 하고 뭐 구석구석 미장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 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든 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찌끄러기 남은 것들 다시 다 빼내고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지붕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집을 내가 직접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요. 속속들이. 그 몸을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뇌와 적수, 여기서 뻗어나간 신경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은 여기서 병이 온 겁니다. 이걸 우리는 관리자라고 얘기해요. 관리자는 열심히 하는데 또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재료가 없어. 그 재료가 뭐예요? 에너지, 영양. 그래서 에너지를 세포 단위로, 세포 차원에서 일일이 온몸으로 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죠. 혈액을 누가 보내요? 심장이죠. 그래서 몸을, 동양의학은 심장이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양의학은 뇌가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예. 놀랍게도 심장에도 그 뇌 규모의 신경이 있어요. 소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뇌만이 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생각했냐면은, 침술을, 우리가 이제 침을 생각하잖아요. 침을 놓으면 굉장히 신비하게 잘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침술에서는 뭘 생각하냐면은 공급자,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 영양분이 공급이 되죠. 그게 없으면은 뭐 아무리 관리자가 있어도 못하는 거죠. 마치 내가 지붕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재료가 하나도 없어, 나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짓겠어요? 내가 아무리 지붕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는 쌩쌩한데 공급자가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면은 그것도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은 관리자와 공급자의 문제다. 관리자와 공급자의 문제다. 그러면은 초기에 사람이 만들 때 보면 관리자와 공급자가 같은 영역에서 세포에서 분화해 나와요. 자,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실제로 이 신경이 관리자이냐? 이게 이제 현대 침술과 고대 침술,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부분의 침법은 황제 내경을 기초로 한 고대 침술이거든요. 거기서는 신경이라는 구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라고 표현했죠. 신경이 하는 역할을 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정확했어요. 기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신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북한의 침술가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경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우선학자들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현대에 들어와서 기의 구조가, 기의 경로가 신경의 경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뭔가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뭔가 뭐 혈자리를 이렇게 잘 만지면 뭔가 신비한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신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많은 기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전부 다 신경의 문제고, 신경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기적인 변화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그럼 진짜로 신경이 관리자인가?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관이 생겨요. 관이. 몸이 생기기 전에 관이 먼저 생겨요. 관이 생기는데 희한하게 분절이 생겨요. 토막토막 분절이 생겨요. 소마이트라고 해요. 분절. 분절이 전부 34개가 생겨요. 34개가.
34개가 분절이 생기고 이 사이로 신경이 나와요. 이것은 척수가 되고 이 내부는 척수가 되고 이게 쭉 올라가서 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있죠? 이거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 뇌 12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몸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게 만들어져도 재료가 없으면 몸을 못 만드니까 이때 여기 있던 심장이 이렇게 내려와요. 심장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심장을 형성하고 여기가 이제 양막, 원래 여기 양막이 감싸고 있고 이게 이제 난황 공간이 이렇게 말려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혈액섬세포라는 게 생겨요. 혈관과 혈액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리자가 먼저 생기고 거의 동시에 공급자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가지고 관리자가 만든 거예요. 몸을 만든 사람이 아니네. 몸을 만든 관리자가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게 척수고 이게 뇌잖아요. 이게 척수고 이게 뇌줄기고 이게 대뇌 쪽이에요. 여기서 신경들이 뻗어나가고 이게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쭉 나가서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은 관리자다. 그럼 치료 누가 하느냐? 여태까지 제가 치료 누가 하느냐? 그러면 세포가 하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세포가 치료할 수 있도록 누가 관리하느냐? 신경이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신경이에요. 모든 진단도 신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모든 치료도 신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신경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엄청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신경을 모르고 치료를 한다, 내 몸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신경의 작용을 모르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은 세포와 세포 핵과 모든 세포에는 핵이 있잖아요. 핵 안에 뭐가 있어요? DNA. 예. 세포핵과 축삭으로 되어 있다. 세포핵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판단하고 지시하는데, 축삭은 전기통신선이다. 그러면 병이 났다는 것은 제일 먼저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데,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책에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 신경의 모양도 엄청 많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신경은 뭘로 되어 있냐? 세포핵과 축삭으로 되어 있다. 축삭은 광통신선이다. 세포핵은 이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바로 뇌예요. 이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척수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일단은 연결망이 있어야 되죠. 연결망이 축삭이에요. 그럼 병이 났다. 병이 나기 전에, 사실은 병이 나기 전에 여기서부터 고장 나요. 고장이 났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축삭 아니면 세포핵이에요. 간단하죠. 세포핵이 망가졌다. 그럼 세포가 소멸되는 거예요. 세포가 기능을 못해요. 죽거나.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핵을 새로 증식을 시켜야 돼요. 신경치료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세포핵이 증식되게 만드는 거. 분열되거나 분화되게 만드는 거. 그걸 어떻게 해? 그죠? 그거 하나. 두 번째, 연결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나요. 여기서. 연결망이 망가졌다는 무슨 뜻이냐? 축삭은 수초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 있어요. 수초. 수초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마치 전기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전부 전기적인 현상이잖아요. 전기가 바깥으로 못 새 나가게.
전기가 새 나가면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만일에 수초가 망가지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명령을 보내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게 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신경이 망가진 건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리면 돼요. 근데 현대의학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왜? 이 신경이 어떻게 새로 살아나? 이거 어렵잖아요. 내 신경이 새로 살아나? 이 쉽지 않아요. 안 된다고 믿고 있죠. 그럼 신경망이 망가져. 이건 아예 다, 막, 이러면 엄청 통증이 생기잖아요. 아예 다 끊어버리죠. 끊어버려. 아니면은 여기서 전기가 못 통하게 해. 그러면 안 아프죠. 통증은 안 생기죠. 그게 과연 치료냐? 아니거든요. 시냅스가, 이게 시냅스가 많이 제대로 회복되게 해야 돼요. 시냅스가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이 수초들이 제대로, 두꺼워져야 돼요. 운동선수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운동선수는 굉장히 운동을 잘하죠. 정확하게 던지고, 세게 던지고, 축구를 해도 그렇고. 그 차이는 이거예요, 바로. 수초. 운동선수들은 이게 되게 두꺼워요. 왜? 많이 쓰니까. 신경은 많이 쓰면 쓸수록 세포 핵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초도 두꺼워지고 시냅스도 활발해진다.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요. 근육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잘 쓰면 계속해서 많이 쓰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한번 뭔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포는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을 해석하는 영역하고 듣는 영역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만큼 돼요. 그러면 듣는 영역이 듣는 신호, 청신호를 해석하는 데네피질 신경핵 쪽이 데네피질이나 신경핵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많이 쓰면 그쪽 신경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는 많이 쓰면 된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 걸리거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 생각에는 뇌를 다른 방향으로 쓰게 하면 돼요. 다른 방향으로. 뇌는 새로운 감각 신호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세포들이 막 생겨요. 시냅스가 굉장히 활발해요. 똑같은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냥 중간에서 거의 소멸되거나 차단돼요. 왜? 대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 맨날 똑같은 거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생각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생각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늘 반복되는 신호는 뇌가 잘 인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호가 들어오면은 뇌가 화들짝 깨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 새로운 것들을 해야 돼요.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그래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쓰면 된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더 공부해야 돼요. 새로운 거. 외국어를 공부한다든가. 60대가 되면은 대학을 다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좋아요. 새로운 것을 보니까. 맨날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맨날 보는 게 똑같죠. 먹는 것도 똑같죠. 냄새도 똑같죠. 소리도 똑같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행은 자주 다니는 게 좋고 특히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탁 내리는 순간 공항에서부터 이 온도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사람 모양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막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 활성화돼요. 정신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해외 여행 갈 때 딱 내리면은 그 전에 생각하던 거 싹 잊어버려요. 그쪽은 별로 생각 안 해. 일부러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정신이 없어. 지금 적응하느라고. 새로운 세포들이 확 살아나요. 확 살아납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방 차원에서는 신경세포가 세포 핵이 살아나고 축사기 계속 사용하면은 수초가 두꺼워지거든요. 그 시냅스가 막 일어나고 그래요. 시냅스가.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많이 쓰면 된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또 새로운 사고,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만약에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떡하느냐?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얼굴, 안면부를 공부하는데 이거 전부 다 뇌의 문제거든요. 그죠? 이 눈이라고 해서 눈이 문제가 아니고 코라고 해서 코가 문제가 아니고 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뇌줄기의 문제거든요. 뇌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기가 망가지면은 동작도 안 되고 아무튼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뭐 치매 오고 파킨슨 오고 알츠하이머 오고 말도 못해요. 그 고통은.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 뭐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병이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세포핵과 촉삭을 살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모든 에너지는,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는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요. 뇌와 척수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포핵이 가득 있는 거예요. 물론 연결망도 있지만은, 그래서 세포핵들이 소멸되면은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관리자니까. 공급자는 오늘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해요. 관리자 문제로서. 그러니까 관리자가 제대로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웬만한 고장난 거는 다 고칠 수가 있다. 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세포핵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망이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는 늘 새롭게, 늘 즐겁게, 활기차게 살면 돼요. 아무튼 우울하지 않게 그냥 한번 살다 가는 세상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재밌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데 병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뇌와 척수, 그 다음에 신경. 살리는데 뭐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는 뭐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는 뭐로 돼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어요. 원자 핵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도 원자 핵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상태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변화하는 것은 전자밖에 없어요. 세포 내부에서 변화하는 것은 전자밖에 없어요. 그게 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래서 전자기력을 이용한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제 한번 모여서 그 양절유기 체험들을 한 번씩 해보고 또 그걸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기본적인 치료는 신경이다. 혈관이나 세포 공급 이 문제는 다른 문제고 모든 치료의 근본은 신경이다. 신경은 뭐로 되어 있나? 네, 세포핵과 축삭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막 무지하게 복잡해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세포핵이 소멸되지 않는 거. 세포핵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뇌세포가 상해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또 적수 안에 있는 세포들이 상해서 손상되는 거고, 이거 소멸되면은 다시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신경 줄기세포를 가지고 생겨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삭이, 우리가 뭐 저리다, 통증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무 상처가 없는데 그런 현상이 나면은 이거 수초가 망가진 거예요, 수초가.
수초가 뭐로 되어 있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주로 이 시냅스 형태로 시냅틱 단백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신경 전달 물질, 나트륨, 칼륨, 뭐 이온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냅틱 프로틴이 치료 역할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병이든 그것이 상처가 나는 작은 병이든 폐의 병이든 코의 병이든 눈의 병이든 오장육부의 병이든 암이든 뇌의 어떤 병이든 간에 모든 것이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신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신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세포를 잘 증식시키는 거, 그 다음에 죽삭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공부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세포에 정보 처리하고 죽상은 정보 전달하는 거니까 이것만 처리되면은 기본적인 우선 예방도 되고 이제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결국 이것이 동원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세포핵이 모여서 관리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세포핵이 모자라면은 세포핵이 자꾸 소멸되면은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몸의 생명의 활동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도 엄청 신비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싹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사과학으로 자꾸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포장하고 뭔가 과장하고 이러면서 유사과학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신경에 작동하는 건 딱 감각이라는 작용과 운동이라는 작용이에요. 감각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어떤 감각 수용기가 있어요. 그 감각 수용기에 따라서 코는 냄새를 맡는 감각 수용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후각이라고 해요.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기가 있는 거죠. 그걸 시각이라고 해요.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기가 있어요. 그걸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 수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있는 것은 전부 특수한 수용기라고 해서 특수감각이라고 해요.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감각이에요. 일반 감각은 뭐냐? 촉각. 뭔가 닿으면 우리가 느끼는 거죠. 촉각 수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 수용기가 없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촉각 수용기가 없으면 그것이 축삭을 따라서 척수로 뇌로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수용기가 있는 것이다. 아주 막 너무 단순한 문제. 통각. 어디에 상처가 났다가 막 엄청 통증이 생기죠. 거기서 통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뇌가 해석한 거예요. 엄청 아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 감각, 뜨겁다, 차갑다. 근육의 길이,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 진동. 그것이에요. 다 별거 없어요. 그걸 일반 감각이라고 해요. 일반 감각. 모든 근육과 피부, 장부 전부 다 그렇게 일반 감각으로 뇌가 감지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다만 얼굴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이것은 특수감각이에요. 특수감각 수용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뇌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안면은 결국은 뭐냐? 특수감각 처리 영역이다. 그래서 그 감각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면은 척수와 뇌에서 신경핵들이 모인 CPU 거기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었기 때문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망가졌다면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을 누가 알아요? 척수와 뇌가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고쳐라 하고 지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어떤 신비한 뭐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꾸 신비한 거 찾다가 자꾸 몸이 망가져요. 신비한 거 찾다가 뭔가를 떼내고 뭔가를 붙이고 마비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잘 먹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잘 먹고 늘 새로운 생각. 늘 새로운 생각이 뭐예요? 늘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상상력이에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먹고 과하지 않게 행동하고 늘 새로운 걸 상상해야 돼요. 상상하지 않은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는 사람의 상상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상상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이것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핍박을 이겨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상상력이 힘이다. 우리가 9시 24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낸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치료의 가장 근본은 신경이다. 그 신경 중에서 생명 활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뇌줄기에서 발생하는 억압이다. 그걸로 인해서 생명 활동 자체가 억제가 된다. 예,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아마 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부. 네. 자, 일찍 끝난다는 게 또 늦었네요. 죄송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릴게요. 지난번에 올라간 거 보셨죠? 편집 안 하고 얼굴 좀 보여도 괜찮으시죠? 안 됩니까? 예, 그 편집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 신경치료는 양절력이 없는 거예요? 약도 있죠. 신경을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심지어는 막 흉선 떼내고 막 아이고 그런 건 정말 안 좋은데 어쨌든 살리는 치료는 신경핵을 살리는 것이고 축삭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신경핵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다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것 같고 네. 양절유기 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절유기는 많이 망가졌을 때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약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 좋은 그 천연 파이토 메디신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편집해서 올릴게요. 참, 그리고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아무도 달라고 안 해서 PPT 자료를 안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PPT 자료 다시 다 보내드릴게요. 혹시 그 중에 안 받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